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 10시를 책임질 여의도 주식왕 이화선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을 하냐 마냐 긴가 민가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장 끝끝내 이렇게 종가 놓고 살펴보니까요. 반등을 실천해내면서 이번 주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땡큐 개인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땡큐 기관 함께 외쳐보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요. 자꾸 짐 싸들고 나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가는 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등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요, 금요일 밤의 여의도 주식왕은 이 팩트 체크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은요,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밤 10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쭉 장 대응하시다가 이 종목 어떡하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던 종목 없으신가요? 자, 저희 쪽으로 마구마구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입니다. 활짝 열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기준 이 세 가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전문가께서 아주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자주 쓰시는 노란통 있잖아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검색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 대한 리딩들 그리고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역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 챙겨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여의도 주식왕 출발합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팩트체크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죠. 김기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체크 오늘도 화이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팩트체크 함께할 동안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자,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빨리 연락이 주실수록 채택 확률 높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그 팩트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오늘 그 주제가요. 잎이 떨어져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어떤 주제, 이런 주제로 함께 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제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무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나뭇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새싹
나뭇잎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 방송 출연을 하러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세장에서 추세가 약세인 시장에서 그것도 3일째 미국 시장이 반등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주식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행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도를 일부 하셨다면 그 종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높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위기에 떨어져서 1900포인트를 깨고 1800, 1700, 1600, 1500, 1439포인트까지 시장이 떨어졌을 땐 견뎌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시간을 참아야 되는 거지만 반등이 이루어졌을 땐 내가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새로운 나뭇잎이 태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겁니다. 낙폭이 심하면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기간 조정은 여러분들을 가격 조정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셔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주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지금 이번 주에서의 위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35% 급락을 했지요. 그런데 어제까지 반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 14% 반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코스피는 약 40% 급락을 했죠. 그죠? 이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 오늘 시초가는 16%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 반등이라고 하는 건 고점 대비 밑으로 밀린 가운데에서 반등한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1439포인트에 매수를 하신 분은 22%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지면 50%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5,000원에 내려온 주식이 50% 올라가면 7,500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저점 대비 그죠? 낙폭을 축소한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점에서의 상승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틀려지는 거죠. 코스닥은 43%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중에 오늘 시초가로 보게 되면 저점에서 20% 낙폭을 축소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8%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죠? 28%를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매도, 그래서 현금 일부 확보를 하는 거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근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차게 매도 일관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일부 빼내고 있는 외국인에 맞서서 우리 개인들의 부동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고객예탁금이 2주 동안, 20일 동안 10조가 증가하고 신용이 3조 6천억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밑바탕이 되는 수급을 만들어줬지요. 그런데 고객예탁금이나 또 신용 이 부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줄어들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 선에서 내가 어떤 업종과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깝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또 저점에서 매수했더라 하더라도 일부 현금화를 만들고 기다리는 타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코스닥은 저점 대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가 상승을 했다. 그죠?
지수가 28%를 상승했다는 건 종목별로는 30% 이상 저점에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쉬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반등의 주역군, 코스피 반등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항공.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그죠? 항공, 거기다가 은행, 증권, 그죠? 보험, 금융업종, 그 다음 시크릿컬 업종이죠. 그죠?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이쪽이 오히려 낙폭, 저점 대비 반등이 컸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40% 올랐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올랐고, 하다못해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회사가 정말 힘들어서, 그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니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을 가는 두산중공업조차 오늘 장중에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섹터 부분들은 그죠? 반등 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등의 기준점이 뭐냐?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오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섹터들의 반등의 기본은 무엇이었냐? 결국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반등의 저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세게 올랐던 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한 기업들, 그죠? 보잉이라든지 이런 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낙폭이 심했었던 섹터가 반등을 한 겁니다. 가장 낙폭이 심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재무구조가 안 좋고 기업이 어렵고 섹터가 안 좋고 유동성이 위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자금을 지원해서 생존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이 금융당국들의 노력에 의한 대가지요. 그 기업들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좋아진 게 아니어서 반등을 해주는데 돈의 힘으로 반등을 해주는데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업종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은 물론 이름 있는 그리고 납득이 갈 만한 종목 부분들이 상승의 주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진단키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확실하게 검증된 진단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젠 오늘 엄청나죠. 그죠?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시젠이 올해 2달 만에 237%가 올랐습니다. 수젠텍이라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313%가 올랐습니다. 파미셀, 그죠? 원료 납품한다. 진단키트 관련 원료 납품한다 해서 145%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역이 돼서 반등을 했고 낙폭과대 섹터 종목 부분들이 30%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28% 올라왔던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 시젠입니다. 시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암만 좋아도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하고 싶습니까? 자, 여기에서 더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완화되지 않고 확산일로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시젠을 매수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미 이탈리아가 정점 일부를 지나고 있고 미국도 다음 주 중에 정점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수출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작년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었는데 그죠? 앞으로 수출을 해서 영업이익이 더 나온다 해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과열 양상에 진입됐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건 종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었던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요 MBS 매입, 모기 채권을 실질적으로 매입한 이후에 주가가 바닥이 나오고 상승을 했다. 우리 시장도 S&P 미국 지수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때 2008년도에 54%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픈 부분, 그죠? 우리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제로 금리를 해도 주가가 떨어졌었고, 그죠?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도 떨어졌었던 부분이 집중적 가장 아픈 부위, 상처를 도려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 코스닥이 8% 급락, 코스피가 8% 급락하고 코스닥이 13% 급락하는 목요일이 저점이 나왔다. 근데 그 부분은 외바닥인 겁니다. 시장은 항상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었고 올라가야 정상 추세를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보여드렸냐면, 자, 그 다음 우리 주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부분의 주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10월 27일 892포인트를 찍었던 주가 지수입니다. 이후에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와서 21일 평선을 살짝 넘어가는 부분까지 반등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 3개월 정도의 박스권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라인이 사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염두에 뒀다면 오늘 같은 날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시초가 라인에서 비중을 아깝더라도 고점에서 몰려서 아깝더라도 특히 시크릿컬 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업종, 그죠?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이런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 돈을 빌려준다.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생존할 정도의 흐름까지는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반등한 섹터부터 우선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3월 19일, 그죠? 3월 19일 날 코스닥과 코스피가 8%, 13% 급락하던 이때가 항복을 했었던 타이밍이라면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이제 지그재그의 흐름을 통해서 기간 조정과 저점을 만드는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지 그냥 무진장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로 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어젠가 트럼프와 시진핑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세 인하입니다. 이 다음에 나올 정책의 흐름 중에 우리가 체크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역의 기본인, 제조업들의 기본인 이 관세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시장은 1차적으로 1439에서 1750포인트 내외까지 기본적인 반등을 했다. 그리고 아팠었던 사람에게 일부 반전의 힘을 줬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봐야 되고 1650포인트 내외의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되 반등할 때 못 올랐던 섹터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AI, 자율주행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 부분을 갖고 가려고 하는 5G 쪽 라인 부분에 다음 주에 공략의 포인트를 삼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숲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런데 이렇게 팩트체크 짚어보기에 시간이 조금은 짧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잠시 후에요. 또 무료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금 이야기했던 시황을 바탕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섹터 전략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섹터가 확률적으로 더 나은 부분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섹터, 어떤 섹터일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잠시 후 저희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고 계시죠? 잠시 뒤 밤 11시에 이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꾹 누르셔서 잠시 후 11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조명을 받을 것인지 해당 부분 궁금하시다면 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접수 주신 고민들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모두 활짝 열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녁 식사는 수고하십니다. 하셨나요? 네네. 뭐 드셨어요? 맛있게.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예, 예. 네, 잘 드셔야죠.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적대로. 중요합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요. 네네. 얼마에 담으셨어요? 26,800원에 좀 비싸게 담았는데요. 26,800원. 네네. 50%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2개월, 한 15일 정도? 2월 달이요? 예, 그러니까 1월 초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네. 그러셨구나. 자, HLB 생명과학이 오늘 종가는 18,800원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이고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또 4월장이 들어올 텐데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네.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 HLB나 이 신라젠이나 또 이 바이오
바이로메드나 사실 각광받던 종목들이었었는데 사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나오면서 참 급락을 했죠, 그죠? 네네. 예. 자, 이제 뭐 요즘엔 또 그 HLB의 미국 자회사 이뮤노직이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척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부분이 그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저점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깨져서 내려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더 내려갈 텐데 일단 이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참 실망스러웠었던 부분 중에 급하게 매도했었던 부분은 다 매도가 됐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간다라고 보는데 시간 본인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 이 부분이 기다려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다른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 제가 이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신용으로 샀거든요. 3개월. 아이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신용을 주식 매매하면서 그 신용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이 없다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기에 사용해야 되고 또 어느 타임에서는 줄여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26,000 얼마, 26,500원 뭐 그 내외라면 요 정도 부분에서 사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거기 딱. 예.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던 이 추세 부분을 깼던 자리, 이런 추세를 깨거나 20일 이평선을 깨는 이런 위치에서는 아깝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다시 봐야죠. 그죠? 레버리지 사용한 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추세를 복원하거나 이평선을 확보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바라보면 그래도 이 종목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 그 이전에 계속해서 떨어진 거고 이 실질적으로 2월 24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는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음봉이 코스닥 13% 급락하던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바라보는데 그나마 그 타이밍에서도 낙폭을 일정 정도 제어하고 잡아줬다는 건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이 종목의 단기 저점이기도 하면서 또 이 부분을 훼손할 때는 내 신용을 일부 줄여서라도 계좌를 지켜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에는 코로나19와 연관됐다 그러면 뭐 다 올라가니까, 그죠? 이 자회사가 백신 관련 만든다고 하는 뉴스, 거기다 최근에는 또 기관 외인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확인하셨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해서 지난주 목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게 낫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유 전략 주셨네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좀 더 빠르게 60초 종목 진단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1분 스피드 종목 상담 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나오게 될까요? 룰렛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60초 동안 빠르게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이 당첨이 됐을까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이요. 7537님 7,537원에 담으셨고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네요. 4289님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거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 있잖아요. 그 Z 플립의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했던 것으로 알게 되면서 좀 드림텍이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537원에 담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그 모멘텀이나 그 종목 부분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죠? 그 폴더블폰의 이 지문 인식과 관련돼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 실적도 양호하고 그런데 원스가 나타났죠. 코로나19라는 네. 그죠?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 완판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생산 부분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또 수요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뭐 외출 자제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참고를 하냐면 코로나19가 시간은 걸리지만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는 부분. 그러나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떨어졌었던 거와 똑같이 얘도 하락을 해서 외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회사가 실적은 좋지만 1, 4분기나 2,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네.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 와야겠죠. 그죠? 7천 얼마에 사서 2,725원까지 떨어져서 아프지만 2,700원 25원에 산 분은 4,5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기 매도 그리고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5일, 10일 이평선을 살짝 깨는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예. 이거 코너명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1분이군요. 예,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왜냐면 죄송합니다. 많은 종목들을 지금 예. 궁금해하고 계셔서요.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분에 마치겠습니다. 네, 룰렛 돌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1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1분 동안 지켜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파미셀입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5거래일 연속 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712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18,000원 담으셨고 10% 비중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갖고 있으면 매도 타이밍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파미셀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자, 기술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날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종목 진단 들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밑으로 이 준비된 수급 그리고 이 박스권으로 오랫동안 매집을 끝낸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나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 원료 공급 부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제가 전문가여도 당일 흐름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구역에 왔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 편하려면 이제부터 올라가는 구간은 분할 매도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진짜 이번에는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정확히. 1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60초 내에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요? 룰렛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SK 하이닉스 등등 보이는데요.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7435님의 종목입니다. 6,65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인데요. 이거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로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오늘 종가 6,570원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매수가까지 갈 수는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6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부분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의 부품 업체 부분은 매력이 없다. 이 종목도 지금 살짝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별 볼 일 없어요.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혹시 또 고민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60초 동안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부광약품입니다. 0852님의 종목으로 보이고요. 19,5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조금 있네요. 60%입니다. 전문가님, 부광약품이 갑자기 2시부터 낙폭이 좀 크게 나온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이 발표된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부광약품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60초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과거의 흐름이죠. 앞으로가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가 중요한데 부광약품은 내년에 덴마크 소재 기업 그 부분이 최초 코스닥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킨슨병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래서 외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파미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도 이 종목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매집을 일부 하고 있다가 지금 요 근래에 대량의 거래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오락내리락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쪽을 또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보유홀딩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빠르게 살펴볼 종목 저희 60초 동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테스입니다. 1012님의 종목입니다. 16,9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테스라고 하면 뭐 반도체 장비주죠. 근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투자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18,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이 시청자님께서는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영향에 이 제조업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공급의 부품 조달의 차질도 있고 뭐 한 부분인데 테스도 그것을 피해가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날 60억의 뭐 자사주 체결 공시도 나왔고 또 2월 24일 날 하이닉스에게 또 공급 계약도 나왔거든요. 자, 지금은 외바닥에서 반등을 했고 21 이평선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죠? 내려와서 요 16,500원, 17,000원 사이 뭐 요 17,500원 뭐 요 정도 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면 쌍바닥 만들기 위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스는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면 매수 쪽으로 바라보고 추가하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종목 대응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자,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요즘 포트폴리오 좀 어떠세요? 요즘 진짜 안 좋죠.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인내가 필요한 장이긴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 한번 세워보자고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ABL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17,800원. 네. 비중은 한 60% 되거든요. 비중 60%요. 예, 예. 17,800원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언제쯤 그럼 보유를 계속 쭉 해 오셨던 걸까요? 지금 한 달 넘었죠, 그게 한 지금. 달.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지금 15,000원.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더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통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예. 전화 받아주세요. 자, 이제 이 종목이 그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관련 주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종목 부분은 사실 그 좀 올라가려고 3월 초에 그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암학회가 연기되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때 한번 시세를 좀 낼까 하고 이평선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시장이 뭐 원체 급락을 하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놓여 있었던 위치였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살짝 이탈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이 12,25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온라인으로 뭐 이 아마케를 하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게? 수익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자, 이제 일단 뭐 이 제약바이오는 중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가 참 변수가 많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단 일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적의 흐름들 이런 거를 체크해낼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은 좀 그것이 좀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는 이 종목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올라올 거냐라는 건 뭐 이건 이 제약바이오는 한순간에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15,000원이면 뭐 하루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시청자님. 예,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로도 온 고민들이 있어서요.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문자 볼까요? 쭉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005님의 문자 살펴볼게요. 웃음 표시해 주시면서 RFHIC 여쭤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김기수 전문가님께 네. 항상 진심 어린 말씀 잘 새겨 듣고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7,400원에 담으셨고 25%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이 5G 섹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셨잖아요. 좀 앞으로의 RFHIC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향방 좀 알려주시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는 RFHIC, 뭐 이 KMW 이렇게 5G 시대가 좀 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5G 제일 처음에 선두에 섰었던 부분이 RFHIC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부터는 멈춰섰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관의 매수가 먼저 들어왔다가 급락시에 일부 매집을 해놓고 지수가 반등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낙폭과대의 반등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우상향하면서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히려 지수의 반등이 들어올 때는 이 반락을 종용하면서 뭐 똔똔하면서 옆으로 긴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양봉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5G 쪽을 바라보시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5G 섹터 놓치지 말고 그래도 챙겨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김기수 전문가님의 정말 찐 팬이셨던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2384님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선 아나운서님 고생 많이 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자, AFW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네요. 12,000원 담으셨고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12,000원에 담으셨다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슬퍼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트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12,000원에 담으셨는데 7,650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제 오늘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그건 뭐 여러분들이 LG화학, 삼성 SDI 주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쪽 완성셀 업체가 주가가 급락해 있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쪽이 쉽게 상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특히 2차 전지 쪽에 마켓을 좀 넓혀가던 부분이 이 유럽 쪽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잘못이 아니라, 그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들이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종목은 또 유별나게, 그죠? 하락 이후에 반등도 좀 시원치 않게 나왔네요. 그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급락 부분이 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기다려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384님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인내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볼게요. 주식 초보입니다. 이 문구가 눈에 띄어요. 8442님의 문자인데요. 후성입니다. 후성을 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인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이기도 한 후성인데요. 오늘 종가가 5,870원 기록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매도 전략 필요할까요? 후성은 뭐 마찬가지죠. 네. 2차 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그렇죠.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올라올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후성 같은 경우에도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역시나 인내가 좀 필요한 장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네요. 그래서 잠시 뒤 무료 방송까지 김기수 전문가께서 또 해주신다라고요.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제 일단 반등이 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20일 이평 근처까지 오늘 시초가가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돈의 시대라는 건 외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은 어느 섹터가 더 단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어느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고 또 반등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카오스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잠시 후 밤 11시에 김기수 전문가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내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벌써부터 반짝이고 있죠. 이 방송 입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 꾹 누르셔서 밤 11시입니다. 이때 꼭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가시고 또 고민되는 부분들 있으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많이 노고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장에 있어서도 꼭 여러분께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밤 10시에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